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팅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이제 서울, 부산이 이제 정착되면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설 휴장이 끝나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마사회에서 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만든 장보인들, 뭐 캐퍼들이 주관하는 그런 회의에 잠깐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경마 발전의 기대를 굉장히 높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핸디캐퍼들이. 왜냐면 자신들이 이제 선진국 경마 파트 1, 파트 2 이제 이 국가들의 레이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마가 선진국화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마가 그동안 이 군별로 짜여졌던 경쟁 체계에서 레이팅 제도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선진국화 되겠죠. 마필 자원들도 좋아지고 경쟁력도 상당히 세질 거예요. 하지만 초기값을 잡은 캐퍼들이 초기값을 잡았을 때 능력에 비해서 레이팅을 많이 준 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자리를 잡으려면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자리를 잡으려면은 제가 볼 땐 6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경쟁 체계가 되겠죠. 그 1년 동안 핸디캐퍼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요. 능력 파악을. 그래야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이팅 일단은 시작이 됐고 저희도 적응을 하고 있고 경마팬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예요.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드립니다. 이정원 의원이 6경주에 메인을 들어갑니다. 당근 허찬진 제가 9경주에 메인을 쓰고요. 후반부 10경주에 프로 김명구님이 메인을 씁니다. 이정원 6, 당근 허찬진 9, 프로 김명구 10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자세한 레이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좀 심오한 내용들은 토요일날 경마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금요일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들 12두의 접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명구. 자,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 한 마리가 지금 19조 말이 하나 있죠. 11번마 비트 블레이드란 마필. 일단 이 말은 주행 검사를 받고 공백기를 거치고 재검을 받았어요. 근데 이 19조 마방이 항상 말이 이제 뭐 사가지고 들어와도 말이 좀 안 좋으면 외부 휴양을 많이 보냅니다. 마필 두수도 워낙 제일 많고요. 근데 보통 그래가지고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곧바로 이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검 받고 나와서. 근데 이건 지금 망아지인데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그렇더군요. 재검 때 몸무게가. 아마 뭔가 외부 휴양 목장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재검 때 보니까 초반에 말이 뭐 알아서 뛰어요. 안 몰고 가는데도 직선 외곽으로 돌면서도 직선주로 다 와서 이제 채측 채측을 좀 때려보니까 채측 반응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솔러란 마피라고 같은 저 말하고 이제 병합도 하는 말도 괜찮고 아무튼 데뷔전 조창욱이 한번 기승술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이정원이요. 자, 단독 선행을 나갈 마필이 6번 애쉬입니다. 이 주행 심사 때 그 걸음을 지금 실전에서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장군봉하고 좀 무리한 경합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순발력이 가장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 선행이 유력해요.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뭐 설동법 기수가 상당히 좀 정성을 들여놨고 발도 빠르고요. 스피드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 자체도 지금 만만한 그런 편성인 만큼 이번엔 충분히 버티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보강 설명하겠습니다. 출전마 중에 유일하게 입상을 했던 놈이 한두 있죠. 안쪽 1번 더 큰 놈 1200까지 입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게끔 탔는데 초반에 추진 동작도 좀 솔직히 이상했습니다만 끝걸음은 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내산 육군으로 됐고 1번 게이트고 일단 전개는 선입작전을 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육군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기값을 잘못 매겨서 터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육군에서 터질 수 있는 이유는 기수로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의 능력들이 육군으로 강등되면서 질이 좀 더 떨어졌죠. 5군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수들의 능력으로 배당들이 많이 터질 수 있는데 5번 모하비 왕자가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기존 말들과 뛰면서 나름대로 잘 뛰더라고요. 여기에 휴시대 안장이면은 기수의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내산 육군 마필 13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예, 9번 지중해 진주가 이제 육군으로 지금 강등이 된 마필인데 최근 3번의 경주 편성을 보시면 센 놈들하고 뛰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글로리데이즈, 에크미, 불페라인, 지봉사랑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죠. 직전에 1400에서 선행을 나갔습니다만 두 마리가 워낙 세요. 글로리데이즈하고 이 에크미가 워낙 센 말들이었죠. 죽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00까지는 끈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지금 6번 하커맨드하고 동일 마주 이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일단 지중해 진주가 강등이 됐고 만만한 편성을 만난 만큼 거리까지 줄었다면 다시 한번 강공이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예. 분명. 자, 3번만 청춘열차는 데뷔전 때 준대끼리 정도 팔렸어요. 네, 초반에 조성곤 기수가 14번에 이제 월드킥 워낙에 빠르니까 선행 경합을 안 하고 곱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밀어붙였는데 솔직히 그때 월드킥하고 재간둥이 워낙에 잘 뛰어서 착차는 좀 밀려났지만 이번에 게이트 좋아졌고 그리고 아인즈란 말이 빠른 말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할 때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마 7천만 원짜리 이게 앞말인데 조성원 기수가 직접 저기도 잘했고 아마 이번 경주는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몰고 나올 것 같아요. 직전에는 좀 잡고 탔는데 초반부터 강하게 몰고 탄다면 편성 자체가 지금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3번마 청춘열차 첫 입상권 진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 이경주 좀 보충 설명가 들어갑니다. 아까 3번 청춘열차하고 비슷한 급이죠. 청성공주. 얘도 데뷔전에서 외곽전개를 하면서 기본적인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일경주 아까 얘기했던 백광열 마방의 최시대 기수의 궁합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마필은 출주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7번 약속의 시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에서 1월 9일날 경주 때 모습을 보면 김홍일이가 기승을 하고도 3착을 했어요. 이게 주행 시 고개를 좀 들면서 뛰는 그런 주행 압력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계속 기수하고 싸웠는데 바닥을 쳤는데도 걸음이 죽질 않더라고요. 여기에 빠른 주기에 노조무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마필 9대 접전 구도예요. 김명훈. 자, 직전 19조 마방에 7번마 마이브레이드. 데뷔전 발걸음이 그냥 아주 인상적이진 않아가지고 직전에 좀 덜 팔렸어요. 저기는 괜찮았는데 근데 정말 말이 알아서 진로도 솔직히 직선에서 좀 여의치 않았죠. 거의 막히고 그런 걸 뚫고 정반에 치고 나오는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속조의 그 도원결이란 마필하고 병합하면서도 더 잘 나갈 정도로 최상현 기수가 말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늘어난 1300이지만 일단 7번 마이블레리의 전력을 좀 높이 사겠습니다. 예. 19조 마방의 말들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죠. 예, 웬만한 말들 거의 90%의 말들을 다 만들어서 입상을 다 만드는데 이따 오경주에 나온 브라보 캡틴만 근간 못 만들어서 만들어도 안 되나 보더라고요. 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했다시피 90%의 말은 만드는데 나머지 말들 중에서도 못 만드는 말이 있겠죠.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는 자식들도 키워보면은 애비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이 있듯이 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정훈이요. 예, 일단 뭐 7번 마이블레이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능력들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뷔전 치르는 1번 메가하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크리켓의 피노키오 자마 예, 일단 뭐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혈통입니다만 주행 심사 때 보면은 발주가 매끄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말이 끌고 가면서 중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서 채찍 반응도 좋고 뭐 기본적인 주폭이 있는 마필이에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주폭이 더 좋은데 호흡이 약간 거친 감은 있습니다만 뭐 투스텝 삼바하고 경합 시에도 대등한 걸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단거리가 아닌 1300에 출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5조 마방 역시도 데뷔전이나 비인기마 뭐 상관없이 말만 되면은 바로 승부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1번 메가하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상경주는 7번 마이블레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에 대한 큰 믿음은 없어요 사실. 네. 이 7번 마이블레이드는 약간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저는 거리가 더 늘어도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말이고 경마에 있어서 충마의 존재성 경마를 할 때 이제 예상을 할 때나 배팅을 할 때 충마에 대한 존재감이 정확해야 됩니다. 보통들 충마가 불안하면 배팅하기도 좀 불안하죠. 배팅할 때. 예. 그리고 또 힘이 안 들어가고 갈라져야 되고 그래서 충마에 대한 게 무지 중요한데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축을 놓고 적중하는 게 있고 축을 놨는데 뒤에서 부른 말들이 들어와서 이제 배당들이 터질 경우 안타깝죠. 엄청 많죠. 뒤로 들어오죠. 예. 안타까운데 그건 적중한 게 아니에요. 충마가 맞아야 삼복도 맞는 겁니다. 충마가 틀린데 뒤에서 들어와서 삼복이 터져봐야 그게 맞힌 거예요? 그걸 못 맞힌 거지. 네, 적중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적중을 했다고 요가. 우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충마가 맞아야 삼복들도 뒤에서 맞는 겁니다. 구멍수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뭐 한 10군형 복조로 돌리는 게 낫지. 뭘 그거를 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지금 재밌는 게 최시대가 탔던 말은 성권이가 타고 성권이가 탔던 말은 최시대가 타고 뭘 얘기하냐면 2하고 5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얼리킹은 최시대가 주행검사부터 실전까지 타다가 창호기가 재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창호기는 메가하트로 쏠랑 갔고 위너스 V로 전담을 했던 조선권이는 리얼리킹에 가 있고 이게 뭐 야리조로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레이팅이 되면서 그동안 야리조로 생각했던 거를 저는 능력으로 좀 바꾸려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 리얼리킹의 주행검사가 상당히 수상하더라고요. 그 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금요일 4경주 프로의 전반부 승부경주입니다. 역시 뭐 새해가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올해도 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4도 플레이스예요. 당연히 뭐 한 주간 휴양 때문에 많은 말들이 등록을 했지만 또 못 나온 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경 승부 경주로 이제 삼은 이유는 레이스가 지금 선행권 말들이 많습니다. 2번 아트스타 그리고 4번 우승체감 그리고 거리 경험 없지만 13번만 청하통일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뭉치는 그림이에요. 결론은 따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1, 2, 3경주 지나면은 줄 흐름을 또 면밀히 뭐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게도 하자 없고 따라가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때리는 건데요. 후차권이 노리는 말도 직전에 걸음이 안지 터진 말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도 말이 좋더군요. 근데 좀 인기도는 약간 덜덜하게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덜덜하게. 그리고 레이팅은 뭐 10번 동남천하 6번 한기일주가 높지만 이 레이팅이 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거의 뭐 인기 1, 2마가 다 들어온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튼 4경주 프로가 노리는 선유권만을 하나 넣고 때리고 받쳐도 요건 3복까지도 철저하게 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제주 2경주입니다. 거리 800m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신예 준족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인기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인기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노림수가 있는 마필을 갖고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당일날
인기 1위권의 마필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는 중배당의 포커스를 마치고 중고배당까지도 터질 수 있는 경주다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 경주 때 승부를 걸었던 마필, 쥐어짰던 마필이 있고 또 승부를 걸지 않았던 마필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인기 마필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옥석 구분만 한다면 제대로 된 중배당 막권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 이경주 800m인데 노림수를 갖고 한번 붙어서 오전장 메인을 제주로 한번 싹쓸이로 만들고 자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가 불안하고 노려야 될 말이 있는 그런 경주가 제주 이경주다. 포인트를 맞추고 공략을 들어가서 제주 메인 승부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그리고 1300 혼합 4군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원이요. 저는 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배당마 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압도적인 인기 일강으로 팔릴 마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마 한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데뷔전에서 싹수를 보인 마필이죠. 4번 최강 몬스터입니다. 이게 원래 10월 31일 날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 뒷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데뷔가 늦었는데 바닥에서 걸음만 재면서 올라오는데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마필이에요.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3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왔죠. 5군 마필인 바다 영웅하고 휴장기 때부터 계속 붙어 다니면서 병합을 했는데 말이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그 정도 걸음. 자, 대풍년의 선행 페이스가 물론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판 한발 싸움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뷔 이전째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자, 이번 경주 5번 대풍년이 지금 아마 강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최근에 보여준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차치하고 8번마 클라이밍이란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에 1500을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각질이 완전히 어저기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선행도 못 나가다가 직전에 선행을 또 나가니까 맥앤치즈하고 같이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 백년령이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역시 걸음발은 하적 없습니다. 근데 보중도 2kg 줄어들었고 초반 스타트를 보니까 클라이밍이 이번 자꾸 밀어버리면은 대풍년을 넘어가는 그런 스피드가 나와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대풍년은 그냥 잡고 가도 따라가도 될 수 있는 마필 같은데, 일단은 8번 클라이밍이 직전 걸음을 통해서 또 살아났다는 걸 또 보여줬고 저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상대가 맥앤체지 아니겠습니까? 맥앤체지였으니까 센 거고. 제가 이번에 그 마사회에서 주관했던 그 레이팅 설명에 좀 가서 느낀 건데, 이건 팁이에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경마팬 분들께 팁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많은 팁을 드릴 거예요. 외산 경주에 나온 국산 마필들 능력되면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국내산 마필들이 노림수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 외산 경주에 그 부담 중량 이점들도 안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국내산 마필이 외산 경주에 출전했을 경우 무조건 신경을 쓰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도 했다시피 대풍년의 뭐 능력은 당연히 여기서 발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대차로 이겼던 두 번의 걸음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국내산 마필들이 외산 경주에 출전할 때 되는 말들이 출전할 때는 신경을 좀 바짝 쓰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 4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제주 4세 이상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좀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노림수 마필을 제가 한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선봉대 장군인데, 자, 9살짜리의 마필인데도 아직까지 만만치가 않아요. 보면은 지금 12월달 경주에 이제 약간의 이제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전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상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완벽한 늪발 이후에 깡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고 때리면서 올라오는데 걸음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선입형의 뭐 그런 선행 마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그런 추임력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뭐 아낄 이유도 없는 마필이고 이제는요. 2번 선봉대 장군 배당 마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만. 자, 60 이상 달고 나온 말들이 많은데 이번 일단 거리가 1000m입니다. 그런데 1번 한락궁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머리 차이로 3착인데 1110m인데 1109m 90cm 왔어요. 정확하게 제한 거예요? 완전 거의 다 와가지고 잡혔는데 제가 세어봤더니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거리가 이제 110m 늘었기 때문에 이건 복귀상으로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1번 한락궁이. 네. 그리고 요즘 김영석 기수가 제주에서 기승을 할 때 요 근간에 냄새 나는 게 얘가 승부가 걸려서 배당판이 잡히면은 다른 애들이 얘를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주 지금 최고참이고 제주에서 가장 잘 타는 기수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레이팅 제도가 적응이 안 되는 데가 제주죠. 네. 이제 서울, 부산은 시스템이 바뀔 것 같은데 제주는 안 바뀔 거예요. 얘는 레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바뀌어야 되냐? 그럼 뭘 바뀌어야 되냐? 기수들도 못 바뀔 거예요. 해먹는 것들 보니까.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냐? 시행처가 바뀌어야 됩니다. 캐퍼들이. 핸디캐퍼들이 장난치는 거 눈에 보이면은 재결해서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주 경마가 바뀔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제주 경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한락궁이 얘기했죠? 자, 시무상하고 이제 제1왕초. 제1왕초가 원래 제일 센 놈이에요. 이 제주에서 제1왕초를 이길 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얘가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먹고 지 혼자 독탕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61.5인데 예전에 62까지도 짊어졌습니다, 얘가. 예전에. 예, 근데 이제 차츰차츰 야금야금씩 올리다가 이번에 이제 61.5의 거리 1000m. 물론 이것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타임상으로 볼 때 조금 왠지 좀 불안 요소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돼 있고 오히려 시무상이 지난번 경기 때 2월 외곽전결에 한 모습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락궁이를 필두로 놓고 배당판 상황을 좀 잘 보십시오. 아마 흐름이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11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설 휴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월의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1호 경마는 이제 3월의 시작 2월의 끝자락과 3월의 첫자락이 이 교차하는 월말 경마라고 보셔야 되겠죠. 휴장 전후로는 항상 배당이 터집니다. 뭐 요즘에는 휴장 전후가 아니더라도 워낙 뭐 배당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건 휴장 전후로는 배당이 더 터져요. 그리고 여기에 월말 경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배당의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역시 뭐 휴장 전에도 이 부산 경마가 뭐 999 두 번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특히 금요일 날, 일요일은 좀 잔잔하게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하나 터졌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서울보다도 이 레이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산의 이 강등된 마필들이 배당을 내면서 대다수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2군에 있던 말이 3군으로 와서 뛰면은 좀 약한 애들 만나니까는 성적이 또 나오는 거고 1군에 있던 말이 또 2군으로 내려오면 또 그런 거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의 마필들이 지금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내고 있어요.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강등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걸음의 신장세를 보이면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6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네. 강등된 마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기존 마필들도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이에요. 아마 배당도 제가 봤을 때는 최하 10배 이상의 그런 중배당일 거예요. 최하가. 물론 저는 더 큰 배당을 또 노리고 있는 그런 메인 승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놓고 때리진 않았죠. 역시나 직전까지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눌러놓은 만큼 그만큼의 배당 메리트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승부를 걸어줄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아까 말씀드렸죠. 최하가 10배 이상의 중배당, 이정원은 그보다 더 큰 배당까지 노리고 있는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1200 하나만 3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1번 메인 놓고 뭐 메인 승부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인기 1위니까요. 예, 뭐 승부 안 됩니다. 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 뭐 참사랑한테 신맛은 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걸음 여력이 뭐 워낙에 많았고요. 또 직전에 참사랑 그 선행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어요.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뭐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거기 그 페이스에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추입으로 마지막에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개 더 남았고요. 직전보다는 오히려 더 만만한 그런 상대들을 만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1번 메인은 일단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명훈. 자, 그 메인을 이겼던 말이 이제 7번마 천하보배죠. 타임상으로 일단 해볼만 한데, 근데 특이한 게 좀 출주 주기가 조금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푹 쉬었다가 어떻게 잘 단련을 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판 올라오는 급걸음도 충분히 복귀상으로 뜨고 편성이 이러기 때문에 일단 천하보배는 좀 세게 보겠습니다. 네, 그 메인한테 2번 졌던 말이에요. 저는 6번 명품입니다. 지난번에 메인이 인기 2위였고 얘가 인기 1위였습니다. 명품이. 인기 1위가 될 정도라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얘가 안 가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디캐퍼들이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현준이가 인기 1위 마필들을 가끔의 무처럼 뽑아먹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전배당도 부러뜨립니다. 얘는. 얘가 빼먹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뭐 돌까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빼먹어갖고 하도 예시장에서 그 경마 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질이 나갖고 돌을 던졌다는데 물론 빼먹었겠습니까만은 솔직히 이렇게 빼먹었겠으면 열심히 안 탔다는 얘기겠죠. 경마 팬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와야 될 말인데 열심히 안 탔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겠죠. 그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좀 열심히 타주길 바랍니다.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인기마답게 타고서 깨지면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타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성실성을 안 보이는 게 문제지. 자, 부산 7경주 갑니다. 혼합 4군 핸디캡 14두죠? 네. 네, 김명훈님. 자, 3번마 불펜라인이 지금 고가의 마필이죠. 기대를 뭐 잔뜩 모았던 말인데 최근에 꾸준한 전력이고 지금 거리가 지금 1400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중앙 최강이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 여전히 뭐 마필 발걸음이나 뭐 상태 이런 건 컨디션은 하자가 없습니다. 전기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4-5번 쫓아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이라 뭐 이번 경기도 최시대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후중도 유리하고 3번마 불펜라인 세게 보겠습니다. 이정원님. 예, 직전에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마필입니다. 10번 투스텝 삼바. 이번에도 자력 추입이 통할 편성을 만났습니다. 뭐 1400으로 이제 거리가 늘었는데 거리가 늘어서 좋은 추입마가 있고 불리한 추입마가 있어요. 전부 다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추입마에게 유리한 건 아닌데 투스텝 삼바가 직전에 보여준 걸음, 추입력 그리고 이번 경주의 편성과 흐름 선행 마필들의 약세 이런 거 감안하면은
자력 주입이 되고요. 오늘 윙고맨이나 메가하트 소속조 마필들이 다 출전을 하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얘가 뛰기 전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 마필들의 이제 성적을 좀 감안하시면은 더 좀 보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나카가 이 투스텝 삼바에 기승해갖고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샌드위치 늑발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의 능력을 끌어냈는데 또 하나 잘 탄 말이 어플리트 코레드로의 그렇죠. 다나카가 기승했단 말이에요. 두 마리 중에 일단 다나카는 어플리트 코레도르 쪽으로 일단 기승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했다시피 국내산 마필이 혼합 경기에 나올 때는 신경을 쓰시라. 불패라인 아까 김명구님이 얘기를 했고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입상했던 투스톱 삼바. 그 다음에 걸음에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6번 어플리트 코레도로 요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27일 금요일 제주 7경주 1400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혼전이에요. 기복마 혼전이 아니고 능력마, 인기마 혼전입니다. 배당판은 상관없어요. 배당판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항상 보면요. 내용이 좋은 말들이 그때 입상을 못하면은 3전 안에 반드시 들어와요. 배당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뭐 인기마로 팔리고 들어오던 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은 희한하게 또 말이 그때 뜹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소스 내용을 걸러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아니라고 보면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2, 3전 안에 꼭 들어옵니다. 그런 말들이. 내용이 있었던 말들이. 다 그만큼 말이 좋아졌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에 그런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한두가 있는데 참 이번에 좋네요. 경주 여건까지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자, 부산 메인 6경주였죠. 제주 7경주 메인인데 오늘 메인 승부 뭐 휴장 전에도 제가 싹쓸이 해드렸는데 휴장 이후에도 그 여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거리 1800m 국내산 상금 마필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자, 휴양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마필이 5번 불패 동자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장거리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휴양 갔다 와서 좀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편성도 좀 강했는데 직접 뭐 라파를 또 뛰었던 경주고요. 의지는 좀 약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상대들이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만큼 배당의 메리트는 동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럭키 강자하고 뭐 마무리까지 강도 올리면서 병합 쪽에 잘해놨고 이번에는 조성건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가담을 하면서 컨디션 더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5번 불패 동자 이번에는 노릴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네, 김용. 자, 직전에 이거 제가 노린 말인데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 노렸더니 동료이가 말이 잘 못 탔어요. 3번 마루랄 임팩트란 말입니다. 시종 정구간 A측 돌면서 힘 소모해가지고 막판에 좀 무너졌는데 거리가 1800으로 내려왔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조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내려온 1800 이번에 잘만 한번 송경윤이가 자리만 잘 잡고 한번 움직여준다면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번 영광의 태풍이 지난번에 3착을 했는데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비교적 강해요. 영천에 있어 당대천하면은 네. 당대천하면 일요일날 이제 마카오 특별 경주에 나오고 영천에 있어도 센 놈이고 영광의 태풍이 애들한테 끝걸음이 밀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에 좀 밀렸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능력을 더 끌어줄 수 있는 넉넉한 거리라면은 더 뽑아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해봅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거리 1600m 혼합 3군 핸디캡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몇 두가 팔리고 있는데 역시 팔리는 말들을 다 데리고 가갖고는 배팅이 안 돼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메인 승부건 일반 경주건 간에 공식이 있습니다.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공식을 가는 예상가의 예상을 들으면은 경마 팬님들은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한 번 제대로 적중을 하더라도 쫄지 말고 가야 됩니다.
자, 이번 구경주 인기마 팔리는 말들 중에서 잘라야 될 마필은 확실히 언급을 하고 잘라 드릴게요. 그리고 고배당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제 관리마하고 승부를 안 걸었다고 확신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끼워 넣어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는 경주가 부산 구경주입니다.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니까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는 경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2월 27일 금요일 10경주입니다.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회장 전에는 퍼번트 스톰으로 역시 뭐 20배짜리 짭짤하게 들어왔어요. 일요일 날도 뭐 배당은 많이 없었지만 또 뭐 때려주고 그랬는데 메인 승부가 다 맞았는데 제주도 그렇고 아무튼 기대하시고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직전에 안간말 해놨어. 안간말 저교도 좀 대충 했고 쉬어가자는 분위기로 했단 말이 한두가 있는데 능력이 되는 말입니다. 또 이번 경기도 지금 7번 톱 매드머럴 외곽이 13번 마 닥스나이트 이런 말들이 빨라요. 3번 영광의 챔피언 5번 태권당자 결론적으로 뭉치는 그림이에요. 비빌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나 조교가 좋아진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순발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무튼 넣고 한번 때려도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니까 역시 배당을 노리는 거죠. 뭐 쉽게 보이는 제배당 경주는 뭐 일반 경주가 있지만 항상 메인 승부는 중배당에서 고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10경주 꼭 한번 배당 경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0경인가요? 네. 거리 1600 1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이정호요. 네, 이 8번 담양의 질주가 이제 지난번이 공백도 있었고 이제 1등급 승군전이었는데 중반에 이제 그 개뻑이 돼버립니다. 초반에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슈퍼강자가 이제 선행을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안쪽에 담양의 질주가 말이 끌어버려가지고 슈퍼강자를 넘어서 선행을 가는 것부터가 이제 잘못돼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버페이스로 들어갔는데 그 한 번 끌었던 게 안 잡혀버린 거예요. 중간에 말해서 폭주를 해버려요. 뭐 그 상황이 되면은 뭐 이미 직선에서는 그냥 쓴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상주기입니다. 거리도 1600으로 내려왔고 예스 인디드와 마무리 이제 뭐 가볍게 병합하면서 지금 발주 연습까지 끊어놨는데 안쪽에 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순발력을 감안한다면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1600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수보단 빠르죠. 올수보단 빠를 텐데 멀티력이 문제네 안쪽에 멀티력이. 네, 요거만 넘어가면. 근데 담양의 질주는 꼭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선행을 안 나가도 선입으로 타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질주 습성 교정을 한번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입으로 타도 될 수 있는 전력이니까. 김명래. 자, 7번만 에버신 비포는 우리가 데뷔전 때부터 추천드렸던 말인데 그 말이 참 세졌어요. 마체가 조금 중간에 왜소해가지고 저도 얼마나 뛰나 봤더니 장거리까지도 소화해내는데 레이팅이 제일 높은 말이죠.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국산 말인데 재검 때 보니까 한 게 없어요. 희천이가 추진이 전혀 없고 막판에 자체책 한 대만 딱 때리면서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같이 나오는 2번 정글짐하고 병합할 때도 저격발은 이상이었고 그리고 원래 30점 마방이 데뷔전하고 재검 승부가 센 집입니다. 터트기도 하고 그래서 네버신 비포의 전력 일단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빡빡한 경주예요. 사실상 복귀로 걸리는 놈들도 몇 두가 있어요. 예. 뭐 명운제왕 같은 경우, 포티큐어 같은 경우 이제 다 복귀로 걸리는 말들인데 상대들이 좀 원체 세졌네요. 직전보다 좀 지난번에도 뭐 한강의 기적 말고는 해볼 만한 전력들이었는데 일단 얘들도 복귀로 나오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우승 레이더 중앙해주 이렇게 치고 올라온 놈들 능력을 발휘하고 치고 올라온 놈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만 중앙해주의 걸음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끈기 면에서 볼 때 앞선이 뒤죽거리든 뒤에서 뒤죽거리든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끌어줄 수 있는 놈이 중앙해주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요놈 쪽에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 방송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광고를 위한 방송이 있고 진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후자의 방송이 저희 전의 전쟁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대충 하는 방송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면도날 같은 예리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경마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송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는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